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스토무. 오늘은 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선행하면 운이 좋아진다. 우리는 이 말을 옛날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그 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 의미이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가 나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니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 속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래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 일은 돌고 돌아서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의 진짜 뜻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니 계속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입니다. 즉,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의미지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다른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쁜 일만을 일삼는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교활하게 처신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화롭게 사치를 부리기 때문에 눈에 띄지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법률상의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찾는데 다툼은 잘 해결되는 경우보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처신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악인은 빠짐없이 걸러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행을 하면 반드시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신이 지켜보다가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행운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악행으로 성공한 사람의 말로를 아는 변호사의 조언이니 부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초등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날 낮 집에서 둘째가 친구와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친구가 휘두른 골프채의 끝이 둘째의 눈에 맞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눈꺼풀이 다친 정도예요.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같이 놀던 아이가 조금만 더 골프채를 길게 잡았다면 실명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가까웠으면 두개골이 골절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는 오싹했다고 합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들이 실명이나 사망을 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일 외에도 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도움받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간발의 차이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운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운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눈치채기 어렵겠지만 운의 신비함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이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아,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점술가나 알 법한 일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 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었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소송이나 해고, 부당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대 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있다. 중국 삼국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운을 좌우하는 7가지 마음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운의 신비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에 미루어 운의 신비함에 대해 정리해보면 몇 가지의 공통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 보은, 이타, 자비, 겸손, 인덕, 천명입니다. 운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명이란 운 그 자체로 이를 깨우치면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보은과 감사가 있으며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또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감사와 보은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치와 자비는 인덕으로 이어지고요. 게다가 인덕은 선행과 은행에서도 드러나지요. 즉 제 경험은 운, 죄, 은혜, 덕, 말, 선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의 신비함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다음 장부터는 죄, 은혜, 덕, 말, 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시나카 변호사의 운에 대한 수업. 제갈량이 말하는 하늘의 뜻,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라는 뜻이다.
제갈량은 북벌을 단행할 때 호로국에서 사마에를 상대로 화공을 펼쳐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비가 내려서 작전은 실패하고 사마에를 살려보내고 말았다. 이때 제갈량은 소나기로 인해서 실패하였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하며 단색했다. 이는 운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하늘의 뜻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하루하루 운을 좋게 하는 행동을 쌓아 나가고 덕을 베풀면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운은 금묵자흑을 만든다. 금은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운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착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상승하게 된다. 오늘은 5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